주휴수당이 없어진다고? 최저시급 9,000원대 만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가구 생계비? 2023년 최저임금 고물가만큼 올려야. 아니 그럼 최저임금 오르는 거야 마는 거야? 안녕하세요. 언더더시 기대주 최윤수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9,160원인데요. 올해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이 치킨이고 그 다음 짜장면, 그 다음이 떡볶이라고 하네요. 떡볶이 하나조차 못 사먹는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지금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거 맞죠? 근데 아마 듣동로 여러분 중에서도 최저시급으로 월급 받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제 주변에는 배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엔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그만큼 더 뛰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건데, 여기 영상 보고 계시는 M잡러 듣동러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맞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최저임금이 내년에 오를지 말지, 오른다면 얼마나 오를지 결정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올까,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 과연 2023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거 또 누가 정하는 걸까요? 제가 싹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따라오시죠. 일단 최저임금 요거는요, 국가에서 정한 이보다 더 적게 주면 불법이야 라고 정해둔 임금이죠. 우리 아르바이트 할 때 이 최저임금에서 시작되는 시급들 많잖아요. 이게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1986년 12월에 처음 정착하게 된 이 제도는요, 그동안 임금을 너무 적게 줘서 이런 방식으로 경제 성장하는 거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망이 필요해, 이런 요구들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때가 민주화 운동과 함께 이런 논의들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어요. 최저임금 제도가 생기면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생활도 안정시키고 근로자들끼리 임금 격차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그림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 사회 안에서 소득이 골고루 분배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 누가 정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최저임금 누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바로 최저임금위원회, 이거는 고용노동부 소속인데요. 여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뭐냐? 이거는 노사정이 모여있는 합의체인데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 그러니까 사용자,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은요, 정부의 정이에요. 정부가 임명한 정책연구자 등 공익위원 9명까지 총 27명이 한데 모여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요, 노동 현장도 한번 방문해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임금 실태 어떤지 분석도 해보고,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같은 여러 경제 지표들을 고려해서요, 각자 안을 막 내놓고 막 치열하게 협상을 벌여요. 그런데 공익위원 9명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저임금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는 최저임금 만원 공약에 따라서 2018년에는 16.4%, 그리고 2019년에는 10.9% 막 팍팍 큰 폭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또 커지고, 우리 코로나 겪어왔잖아요. 코로나로 경기 침체 여파가 더해지면서 2020년에는 2.9%, 2021년에는 1.5%로 인상률을 낮추긴 했어요. 결국 공약했던 만원을 넘기진 못했죠. 그렇다면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반대했고요.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차등 적용이 뭐지? 어렵죠? 이게 뭐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요식업이면 요식업, 숙박업이면 숙박업,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 다르게 정하자라는 건데요. 사업주의 임금 지불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차등 적용이 이 직업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 21세기판 계급제 아니냐,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8시간의 회의 끝에 반대는 16표, 찬성 11표로 올해 차등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내년 최저임금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만원이 넘을까요? 지금 한창 내년 최저임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주장들이 오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노동계는 물가가 올랐으니까 최저임금도 같이 올라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기준이 비혼 단신 근로자가 아니라 더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으로 2, 3인 가정을 먹여 살리는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구 생계비를 더해서 최저임금을 더 높여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법적 기준이 있긴 하지만 이를 지켜서 하기보다는 거시경제지표, 뭐 예를 들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계산이 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 생계비까지 더하게 되면 최저임금은 1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청년들 역시 물가 상승에 임대료도 함께 오르면서 나홀로 서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봤을 때 주 40시간 최저 시급만으로 한 월 190만 원 정도의 월급에서 30% 이상이 월세로 지출된다고 하니까요. 이럴 경우에는 남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굉장히 좀 무리겠죠. 그러면 기업이나 사업주 입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노동자랑 똑같이 이 물가 인상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확 오르면서 경영이 너무 힘들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인건비 상승까지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고요. 코로나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은 터라 최저임금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잘 이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듣동로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최저임금 얼마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언더더시 편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아이템이 있다, 주제가 있다 하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